안녕하세요. 카링TV 큰차뉴스의 정욱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볼보 FH 에어로 새로 출시된 모델을 보고 계십니다. 전면 성형과 물리적인 사이드 미러를 드디어 버리고 나왔네요. 이제 남은 거는 스카니아와 액시언트 뿐인데 타타데오도 있네요. 자, 이번에 새롭게 선보인 볼보 FH 시리즈, 과연 그 역사는 어떻게 될까요? FH 시리즈의 풀체인지 모델, 지금의 베이스가 되는 모델은 2012년도 9월 5일에 런칭을 했습니다. 그 후 8년간 볼보에서는 FH 글로브 트러터에 큰 변화 없이 쭉 끌고 오다가 2020년도에 페이스 리프트를 통해서 지금의 우리가 타고 있는 모델을 선보였습니다. 8년간 정말 판매가 잘 됐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2020년도 역시 페이스 리프트가 되면서 파워트레인 계통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거진 변화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년 만에 이렇게 글로브 트러터 FH 모델의 풀체인지가 아닌 또 페이스 리프트가 된 모델을 선보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잠깐 풀체인지라는 언급을 했죠. F16 780 모델 같은 경우는 새로운 17리터 엔진과 아이시프트의 변화도 있었기에 FH16 780 에어로 모델 같은 경우는 풀체인지급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살짝 한번 해봅니다. 대한민국 기준 500마력과 540마력의 FH 13리터 엔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풀체인지가 아니죠. 페이스 리프트라고 역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역시 파워트레인에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자, 벤츠 스카니아 볼보는 약간 고마력의 싸움을 아직까지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770S가 볼보에서는 눈에 거슬리는 약간 그런 존재가 아니었나. 그래서 780 FH16 모델 에어로 모델을 이번에 선보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또 스카니아가 790S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고요. 벤츠에서는 이 악트로스, 야 우리는 이미 800마력대야 라고 또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볼보와 스카니아에서 그러겠죠. 야 니네 전기잖아. 그러면 벤츠는 야 그럼 니들도 전기 트랙터 만들어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스카니아는 또 볼보를 보고 그럴 겁니다. 야 780 근데 직렬 6기통으로 가능하겠어? 8기통은 돼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며 볼보의 아픈 손가락을 또 건들겠죠. 볼보 스카니아 벤츠 엔지니어들 내연기관과 전동화 모델의 피 터지는 싸움, 아주 박 터지는 싸움 아주 재밌습니다. 요번 볼보 780 신선했다. 자, 볼보에서는 에어로다이나믹 공력 성능을 향상시킨 볼보 FH 에어로캡, 일렉트릭 모델도 에어로캡을 적용하면서 주행거리가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살짝 아쉬운 디자인 요소도 보입니다. 램프를 그대로 사용해서일까요? 자, 전면 디자인을 먼저 살펴보시죠. 스프레드 워드마크가 새롭게 볼보란 레터링의 워드마크가 생겼고요. 아래쪽으로 아이언마크는 이동을 했네요. 기존에 있던 자리가 약간 휑하게 좀 보일 수는 있지만 아이언마크가 아래쪽으로 이동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차가 조금 더 안정감 있는 모습을 조금 더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차가 더 커 보이는 효과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높아 보이죠, 좀 더. 자, 램프는 그대로 그전 모델 FH 모델에서 가져와서 사용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FH 레터링의 글자체도 조금 바뀐 것 같은데, 저는 여기서 이 에어로캡이 추가가 된 건지 아니면 그전 FH 모델의 후속 페이스리프트 모델인 건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두 모델을 에어로와 일반 캡으로 해서 두 모델을 다 사용하지 않을까가 지금 제 생각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번 영상에서 보시면은요, 미러캠이 달려있는데 지금 에어로캡 모델과 그 전 캡 모델이 다 같이 미러캠이 달려서 주행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볼보트럭 코리아 홈페이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FH16 모델의 780 모델과 FH FM, FMX까지 미러캠 모델이 데이트가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아마 바로 판매가 시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출시된 FH 에어로캡 대한민국 판매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네요. 자, 우선 실내 디자인을 한번 살펴보면 큰 변화 없습니다. 핸들의 로고가 변화된 걸 볼 수 있고요. 양쪽에 같은 사이즈의 모니터가 적용이 되어 있다. 벤츠 악트로스 미러캠 모델과 유사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다프 같은 경우는 조수석 모니터 위쪽으로 사각지대 모니터가 하나 더 달려있죠. 가장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조수석 쪽 미러캠에는 카메라가 아래쪽에 하나 더 달려있어서 중앙 모니터에 사각지대를 띄웁니다. 기존 볼보 FH 물리적인 사이드 미러도 아래쪽에 이런 카메라가 달려있어서 보행자를 확인하는데 상당히 좋은 시스템이기도 합니다. 그대로 가져왔네요.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카메라 모니터 시스템으로 가면서 앞쪽 사각지대도 역시 카메라로 센서로 이렇게 인식할 수 있었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프론트 미러는 그대로 유지한 거 보니 앞쪽을 볼 수 있는 카메라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다프와 만트럭 시스템, 그리고 스카니아에도 그런 시스템이 있죠. 그 부분을 좀 적용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이번 트럭에서는 앞으로의 사이드 미러가 카메라 모듈 방식으로 변화되는 추세를 보여집니다. 공력 성능 향상에도 도움이 되지만 운전자의 시야 확보에는 정말 큰 도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야간 주행과 눈비 올 때 그 성능을 더욱더 발휘한다고 합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최초로 적용한 벤츠 악트로스가 어떻게 보면 트럭계 성견지명이 있었던 게 아닌가. 그리고 이런 거는 뭐 특허나 이런 게 전혀 없나? 모든 브랜드가 다 써도 벤츠는 상관없는 건가? 살짝 또 이 부분도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자, 지난번 200호의 미러캠 모델도 소개해드렸죠. 자, 이런 미러캠의 역사는 한번 어떻게 되는지 빠르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벤츠 악트로스 모델의 미러캠이란 모델로 가장 먼저 2019년도 우리 대한민국에는 2020년도 선을 보였습니다. 그 뒤로는 다프 트럭의 미러캠 모델을 만날 수 있었고요. 다음으로 만트럭의 옵티브 모델과 200호 모델을 끝으로 끝이 나나 했는데 볼보가 생각지도 않게 새로운 에어로켓과 모니터와 카메라를 달고 출시를 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VNL 모델의 신형 모델을 출시를 했어요. 에어로캡으로 연비 향상의 10%의 효율을 보여주는 VNL 모델. 자, VNL에서 끝날 줄 알았더니 캐브보 형식의 FH 모델까지 볼보 비밀리에 개발하느라, 들키지 않고 개발하느라 아주 고생했어. 자, 볼보 VNL 모델도 그렇고 FH 모델도 그렇고 캡 상단에 붙어있는 카메라 너무 많이 바깥으로 튀어나와 있는 게 아닌가. 벤츠 악트로스의 미러캠에 비해서도 뭐 다프에 비해서도 좀 많이 튀어나와 돌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살짝 좀 수정이 필요하지 않나. 물론 뭐 접히는 기능은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리고 또한 트래킹 기능에 대해 자세한 언급이 없어서 다소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찾아봤더니 트래킹 기능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구현이 되는 모습을 담아줬다면 벤츠 악트로스 모델처럼요, 트래킹 기능을 보여주고 위아래 분할이 되는 사이드미러를 보여줬다면 좋지 않았을까. 자, 올해 24년 9월에는 또 독일 하노버에서 국제 상용차 박람회가 열립니다. 격해로 열리죠. 그래서 22년도에 했으니까 올해 24년도에 열리는데, 모든 트럭 브랜드들은 아마 올해 24년도 국제 상용차 박람회 IAA에 출품할 트럭들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래서 볼보는 어떻게 보면 딱 맞는 시점에 이번에 새롭게 성형이 된 페이스리프트가 된 볼보 FH 모델을 선보이는 것 같고요. 아, 이렇게 되면 만트럭과 스카니아는 도대체 무엇을 보여줄 건지. 200호도 이번 보여줄 모델이 생겼죠. 미러캠을 달고 나오면서 스카니아는 이 스마트 대시 모델을 선보이려나. 자, 이렇다면 이제 만트럭에서 보여줄 게 가장 적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요. 자, 앞으로 여러분들 트럭을 구입하시기 전에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내 차에 지금 물리적 사이드 미러가 달려 있다면 앞으로의 대세는 이런 미러캠 모델, 카메라가 달린 사이드 미러가 앞으로는 대신할 겁니다. 그래서 이 전과 이후의 모델로 나뉘지 않을까. 트럭에 미러가 있는 모델과 물리적인 사이드 미러가 없는 모델로 나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액션트도 이런 미러캠을 달고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추측을 해보는데 아마 달고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확언은 못하겠지만. 그리고 스카니아도 조만간에 출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정말 이 미러캠 모델 같은 경우는 타보신 우리 트럭커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두 번 다시 물리적인 사이드 미러로 돌아가지 못한다가 다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물론 불편함도 조금은 있다라고 하시는데, 그래도 물리적인 사이드 미러보다는 훨씬 더 시야 확보 면이나 안전성 면에서도 우리 트럭커분들에게는 분명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브랜드의 미러캠 모델이 없다라고 할 경우 조금 기다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외관상 디자인으로 사이드 미러가 없어진 트럭의 디자인을 난 용납할 수 없어라고 하시는 분 있어요. 처음에 악트로스 미러캠 나왔을 때도 어찌나 어색하든지 사이드 미러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는 좀 저런 트럭들을 많이 봐서 그런지 좀 눈에 익어가고 이제는 저 어떤 부분에서는 또 자연스럽기까지 합니다. 자, 우선 물리적인 사이드 미러가 사라짐으로써 연비 효율 면에서도 상당히 좋아지는 사실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공기역학적으로도 물리적인 사이드 미러는 절대적인 차량의 방해 요소가 되었죠. 그래서 벤츠 미러캠에서는 2에서 3% 정도 연비 효율이 좋아졌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번 신형 볼보도 역시 마찬가지로 미러캠 달고 나오고 프론트 마스크 디자인 변화 주면서 5%의 연비 효율과 탄소 배출도 5% 줄였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눈썰미가 있으신 분들은 프론트 마스크 디자인 변화된 건 알겠는데 왜 앞으로 툭 튀어나왔어? 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기존 FH 모델보다 24cm의 전면 돌출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볼보가 그릴이 직각으로 뚝 떨어졌죠. 옆에서 봤을 때는요. 그러나 지금은 앞쪽으로 쭉 나가는, 전체적으로 앞쪽으로 이렇게 아래 턱이 좀 나가는, 이 디자인을 어떻게 설명해야 돼? 자, 그래서 아랫부분 범퍼 부분이 지난 트랙
트랙터보다 FH 모델보다 24cm가 돌출이 됐어요.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차가 유선형으로 만들 수 있었고, 그래서 공기 역학적 에어로다이나믹 캡을 구현할 수 있었다라는 게 볼보 측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면을 정확하게 봤을 때는 디자인이 와 멋있어 라고 할 수 있는데, 살짝 45도 각도나 옆에서 봤을 때는 왜 저렇게 앞에 아래쪽이 툭 튀어나왔지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살짝 옆에서 봤을 때는 지난 볼보가 훨씬 더 이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저는 살짝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미래적인 디자인인 것 같기도 하면서도 처음에는 조금 적응하는데 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45도 각도나 정면 뒤쪽은 많은데 정확하게 옆쪽에서 클로즈업을 해서 24cm의 툭티를 표현한 영상을 볼보 측에서도 찍지 않은 것 같아요. 그 각도를 좀 피하자 뭐 이러지 않았을까. 이 부분 살짝 있는데 이것도 잠깐 보여주고 말죠. 그래서 전면 윈드실드 아랫부분에 약간의 턱이, 와이퍼 있는데 턱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 부분부터 아래 범퍼까지 점점 넓어지면서 아래 최장 범퍼 부분은 24cm가 앞쪽으로 나와 있다. 이것이 공기역학 디자인이고 에어로 다이나믹 캡 디자인이다 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번에 FH 에어로라는 명을 갖고 새롭게 선보인 트랙터 모델을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데요. 야, 그렇다면 FH 모델만 이렇게 변화가 있어? 라고 하실 것 같은데, 유럽 볼보 홈페이지나 다른 영상들을 보니 FM 모델, FMX 모델, 카고나 덤프 모델에도 미러캡 모델은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만 FH만 이런 에어로 캡 디자인을 선보였기 때문에 FM이나 FMX의 캡 디자인은 그전과 동일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그전 동일한 모델의 사이드 미러 대신 미러캡 모델은 달려서 나온다가 지금까지는 제가 확인된 바고 제 생각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FMX 모델과 FM 모델도 캡의 디자인 변화, 프론트 마스크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그런 모델은 보여지지 않는다. 전 모델에 이 에어로 디자인 말고 이 전 모델에도 미러캡 모델이 달려서 다니는 걸 볼 수 있고요. 780 모델 역시 전 모델에 미러캡이 달려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볼보 측에서는 이 에어로 캡 디자인과 일반 캡, 이 전 모델이죠. 지금 출시되는 모델 캡 두 종류를 계속 판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지금 FH 에어로 캡이 나옴으로써 그전 FH 캡을 없애는 건 아니고 선택 사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살짝 한번 해봅니다. 자, FH 에어로 13L급 엔진 500마력과 540마력대의 파워트레인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외관상 디자인 변화로 연비 효율의 5%를 챙겨가는 게 가장 큰 핵심이지 않나, 그리고 미러캠이 달린 게 가장 큰 핵심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영상에서도 XX 라지캡이 보이는데요. 제가 XX 라지캡 대한민국 들어오냐라고 질문했다가 그럴 생각 아직 없다라는 답을 받기도 했는데, 유럽에서는 이 부분이 뭔가 해결이 돼서, 법적으로 해결이 돼서 XX 라지캡에 판매하는데 뭐 문제가 없어졌다, 이런 구글링의 기사를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유럽에서도 XX 라지캡을 많이 볼 수 있지 않을까. 기존에 독일 가서도 XX 라지캡은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유럽 판매가 시작이 되면 대한민국도에서도 한번 들어올 법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살짝 한번 해보게 됩니다. XX 라지캡 들어오면 인기 많을 것 같아요. 또한 FH16의 에어로 모델의 780 모델도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17L를 이용해서 600마력, 700마력, 780마력 이렇게 3개의 모델이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도 17L를 사용해서 700마력대 조금 오바고 600마력대 모델이 들어온다면 이 모델도 인기가 많지 않을까요? 17L에 600마력의 FH16 에어로 모델, 이것도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출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빠르면 올해 하반기,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그 전에 올해 제가 9월 독일 하노바 IAA 국제사용차 박람회에서 실차를 여러분들에게 좀 더 빠르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FH 에어로 모델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도 댓글로 많이 좀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만드는데 늘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카링TV 큰차뉴스의 정욱진이었습니다.